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소수의 그루들은 거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루들은 과연 무엇이 특별할까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고수했을 뿐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투자에서 배제할 줄 아는 법을 익히고 실천했을 뿐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의 비밀입니다. 현재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0년도 더 전에 구매한 책인데 다시 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으로 매우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인생을 보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창업주와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창업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영끌, 올인 투자로 파산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분들이니까요. 이병철 회장님도 나이 30에 선대로부터 받은 전 재산을 정미소 사업에서 모두 잃게 됩니다. 물론 그 실패를 통해 큰 배움을 얻으셨다고 하시지만요. 정주영 회장님도 아현동에서 현대자동차 정미소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그 빚을 청산하는데 7년이나 더 걸리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신용을 얻고 배움을 얻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위대한 3인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인 투자자가 가장 알고 싶은 투자의 비밀을 습득하시면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와도 살아남고 큰 수익을 거두실 거라 믿습니다. 투자의 요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나한테 추천 종목을 물으면 나는 다음과 같이 중국 속담을 이야기해준다.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줘라. 하지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여기서 추천 종목은 생선에 해당된다. 생선은 스스로 잡아야 한다. 덥석 추천 종목을 가르쳐주는 경우라면 이는 어떤 세력이나 금융기관이 대중에게 그 주식을 팔기 위해 선전하는 것이다. 추천 종목을 믿고 대중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시세는 높이 올라가고 올라간 주가는 새로운 구매자를 유혹해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여 세력의 계획은 맞아떨어진다. 추천 종목의 목표는 대부분 이익이다. 성공하려면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훌륭한 경험 많은 어부가 생선을 잡듯이 스스로 추천 종목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식을 살지 팔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 증권시장의 등락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경제학을 철저히 연구한 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내가 경제와 금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학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정글 속에서 배운 것이다. 틀림없이 하버드 국제 비즈니스 학교에 다닌 것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냈을 것이다. 나는 65년 동안 78개의 증권거래소와 73개의 각종 중개회사를 드나들었다. 이제까지 내가 몇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셀 수도 없다. 24시간짜리 투자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심지어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것도 있었다. 1924년부터 나는 매일 주식을 보유든 사고 팔든 주식과 관련된 삶을 살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현금 거래도 했고 신용 거래도 했다. 채권, 주식, 블루칩 거래뿐만 아니라 금도 없는 금광, 석유도 없는 유전에도 투자했으며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산 적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옵션이 뭔지도 모를 때 온갖 종류의 옵션 거래를 했다. 사람들은 나를 증권의 대가 혹은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라고 칭한다. 하지만 나도 몇 번 파산을 했다.
그것도 너무 심한 파산이어서 빚에 파묻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그 시기를 이겨내는데 많은 용기와 에너지, 인내가 필요했다. 물론 운도 따라줬다. 나는 크고 작은 전쟁, 혁명, 내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상승과 하락, 호황, 폭락을 경험했고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치르고도 살아남았다. 그렇다. 투자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 주가는 기대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무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간에게 증명하기 위해 항상 악마가 끼어든다. 증권시장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 수많은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증권시장을 해부하고 나의 명제와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한다. 간단명료한 질문에 간단명료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경험 속에서 대답을 찾아냈다. 필요한 것은 그 대답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마침 15,000명이 참여한 100회가 넘는 세미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등 수많은 은행과 IBM, 두퐁 등 수많은 유수 기업들이 참여한 대학 강의에서 수천 가지의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이 책에서 이 질문을 사용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런 질문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분석을 하면서 항상 일과 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는데 나의 다른 책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명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수없이 많다. 그 모든 경우를 다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요리법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럼 맛있게 드시기를. 앙드레 코스톨레니가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질문을 받음으로써 수많은 대답을 함으로써 대중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주식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왜 고전이 아직도 사랑받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수많은 경제학 박사, 그들 중에 투자로 큰 부를 이룬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죠. 그만큼 학문과 야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이 개입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지요. 주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 기업의 모든 주식을 합하면 주식회사가 된다. 자금을 가진 사람은 주식을 삼으로써 기업이 자신의 돈을 쓰게 해준다. 이 돈이 없었다면 자유시장 경제의 대규모 경제적 모험들, 즉 철도, 조선, 수에즈운하, 광산과 석유채굴 등 19세기와 20세기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전자, 컴퓨터 같은 현대산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모르나 주식회사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우주 왕복 로켓, 수많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주식의 도움 때문이지요. 증권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축을 해서 잉여 자금이 있을 때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자금이 다시 필요할 때 유가증권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주식이 이미 대중의 손에 들어간 후에 사고 싶다면 길은 하나, 증권시장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또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도
증권시장을 통해야 한다. 한 번은 투자 상담사 두 사람과 동석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노라 투덜거렸고, 한 사람은 짭짤하게 챙긴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듣고 있던 삼랑사는 자네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게지 하고 투덜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큰 성과를 거둔 동료가 이렇게 대꾸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능력보다 더 큰 행운을 주셨으면 좋겠네. 인생에서 얻는 것, 삶에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내가 이전에 한 생각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인 것이죠. 나의 능력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일까요? 8할 이상은 운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대부분 운이며 그 운은 나의 생각과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좋은 말투가 좋은 인생의 좋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좋은 말투가 인생의 좋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금융기관은 항상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증권 거래소의 분위기가 금융기관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때도 있다. 1970년대 금리가 계속 오르자 은행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는 대신 은행에 돈을 맡기도록 유도했다.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쳐 주식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금융기관은 대중이 주식을 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길 바랬고, 또 많은 개인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주식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량의 주식을 대중이 사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행동했다. 옛날부터 전해오듯이 대중은 시세가 올라야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시세가 떨어지면 팝니다. 갑자기 주식을 사려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자본금 확대와 주식회사의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식이 이미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주식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던 예금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5년 전에는 주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승 분위기는 종종 나타난다. 마치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에 속이 쓰리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면 슬슬 발동이 걸립니다.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마시고, 저녁 8시에 가볍게 치킨에 맥주 한 잔, 밤 12시가 되면 똑같이 취해서 돌아갑니다. 어제와 같이 마치 밀물과 썰물 같이 순환하면서요. 주식시장을 대하는 대중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오를 때 몰려오다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관심에서도 멀어집니다. 바다의 움직임은 몇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언제 변할지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장기란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장기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수년간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시세 변동을 추적합니다. 이들의 동기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IBM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의 100배를 벌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성과 같은 것은 시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한 뉴스, 속보 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사건을 기초로 이후의 상황을 전개하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 틀리거나 잘못된 길로 투자자들을 인도한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중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자본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재산보다 주머니 속 작은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큰 자산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돈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시간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크게 잃어야 합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 또한 큰 법입니다. 장기적인 주식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대중의 심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몇 년 후에 일어날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해 오늘 벌써 걱정을 하거나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금리 동향 역시 장기적으로 예상이 불가능하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금리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총재도 1년 후에 자신이 어떤 금리 정책을 쓰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중이나 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도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기업의 채용과 투자에 주저한 모습을 보이고 산업이 침체되어 있으면 금리를 내릴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금리 변동이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이 확실한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노동시장, 외국과의 새로운 무역계약, 타국에서의 금융사건, 이 모든 것이 연방은행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 기간 대중이 투자를 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이 지난 후 대중이 이후의 상황을 전개를 어떻게 판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는 연방은행 총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산업 분야, 개별 기업의 발전, 개별 기업의 향후 이익, 성장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낙천가는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도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비관론자는 금고에 돈이 넘쳐나도 거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현재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좋지 않을까요? 돈을 대할 때도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돈의 주인으로 소중히 다뤄줄 때 돈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법이랍니다. 돈의 주인이 되세요. 현재를 사세요. 행복하게 당신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의 작가 프란츠 몰라느는 주식에 관한 상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투자자들에 대해 너무나도 적절한 정의를 내렸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다른 구덩이에 빠지기 마련이다.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돈을 번다면 그 돈은 좋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돈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없습니다. 분위기 말고 주식시장의 추세에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유동성과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유동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심리적인 분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 유동성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적으로도 어렵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결정, 큰 은행들의 대출 정책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돈이 곧 음악이고 주식시장의 연료이다. 투자자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묘안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 묘안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묘안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실행하세요. 꼭입니다. 자, 지금까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의 비밀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투자의 비밀을 꼭 읽어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